예민수의 경제 토크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이 올랐습니다만 결국은 반도체가 움직여줘야 지수가 간다. 외국인이 사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불을 붙여주면서 시장이 가고 있고 오늘은 급기야 소부장까지도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시간이 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또 찾으면 있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반도체 관련 뉴스들을 점검을 해보면 한 달 전과 지금이 변화를 했다라고 하면 디램 가격이 조금 올라간 거 외에는 특별하게 변화의 상황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투탑의 종목의 가격도 삼성은 6만 원, 하이닉스는 24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주변 환경의 상황은 크게 변화한 게 없는데 한 달 전, 한 달 반 전과 변화한 게 없는데 지금의 가격은 한 달 전 대비해서 통상 20% 이상의 주가 흐름이 진행되어진 상태입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저는 수급이라고. 그러니까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수매도의 상황이 아니고 관심과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를 대하는 심리적 요인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화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격 변화도 단기적으로는 고점 라인에 들어왔지만 고점이라고 하는 정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고점 라인에 들어왔지만 조정받더라도 더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평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뭔가 좀 기대감이나 수급이나 변화들이 그죠. 미중 간의 협상들도 히토리 안 주니까 그죠. 반도체 좀 풀어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게 눌렸던 게 풀리는 상황들이고요. 미국 일단 엔비디아가 다시 중심을 잡은 게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고 국내는 엔비디아 가는데 하이닉스는 왜 못 가는 걸까 도대체 그러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삼성전자는 사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삼성전자도 따라 붙을 것인가 아니면 하이닉스 중심의 독주 체제가 더 강화될 것인가. 지난 8월에 하이닉스가 24만 원이었고 삼성전자가 8만 8천 원이었으니까 그 기대값에 비추어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거의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8만 8천 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6만 원이면 뭐 갈 길이 너무나 먼 상태의 가격 흐름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시장에서 지수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스탠스로의 모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이 의견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의 변화에 따른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 구간에서의 지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냉정을 찾을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냉정을 찾게 되면 해외 지수와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는 형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냉정과 일정 사이군요. 지금 냉정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해외 지수와 동조화라는 건 미국의 시장과 동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을 현재 들여다보게 되면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대내적으로 굉장히 리스크한 요인들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LA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현상들을 보일 수 있겠죠. 과거에도 LA와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이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2020년 6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때도 아마 흑백 논리, 그러니까 인종차별 관련한 그렇죠. 프로이드 사건 때. 그렇죠, 맞습니다. 이때 한 3,000명, 2,000명, 3,000명,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그 방위군이 이때 진압을 시도했고 이때의 시장을 보게 되면 이때가 6월 초 중순이었거든요. 지수가 한 차례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파급되긴 했으나 시장이 큰 폭의 출렁임을 한번 보여주고 다시 고점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 따른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가장 현재 중요시하게 뉴스화되는 것은 앨런 머스크와 불화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 과거 2017년도에도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1기 때 행정부에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불화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랬나요? 그 예.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그 빠져나와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트럼프가 이때 2017년 6월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면서 그렇죠. 예. 앨런 머스크의 사업적 방향과 달라지는 가운데서 불참으로 이제 방향 선회했거든요. 어차피 근데 둘은 같이 못 가요. 성향이 같이 그렇죠. 갈 성향이 아니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트럼프가 뭐 엄청난 지지율을 가지고 도지에 들어가서 하는데 트럼프랑 머스크랑 같이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둘 다 왕이 돼. 그러면 누가 이겨? 현직 대통령이 이기는 거지 뭔 소리야, 그죠? 돈보다 권력이 세죠. 그러니까요. 네네. 어쨌든 그 노이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있다는 말씀하시려고 한 거고 그래서 메인 주제는 아니고. 2017년 6월에도 그렇게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지금 환경적 변화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출렁임이 나타날 여지가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출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근거로의 해외 변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내부로 쓱 들어오게 되면 최근에 지수가 4월부터 바닥 찍고 턴오버하면서 올라갔던 시장의 주체는 파생 상품 시장에서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네. 4월부터 파생 상품 맞아요. 시장에서 외국인이 쭉 사들어왔거든요. 현물은 안 사고 5월부터 매수했지만 그 전부터 선물 쪽은 매수가 네네. 있었죠. 네. 매수를 쭉 들어오면서 시장에 탄력을 제공한 그 주체 세력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6월 들어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매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대신 현물은 사는데 현물은 삽니다. 그렇죠. 현물은 사는데 그건 뭐 일부 해치적인 요인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가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파생 상품을 해지의 개념으로 운용을 합니다. 네, 외국인 안 그래요? 외국인은 네. 단순하게 매매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 이들은 해지성 개념으로 현물 시장에서의 대체제 운용을 하지 않고요. 사면 사고 팔면 파는 그래요? 네. 현물 운용 세력과 그 현물 운용 세력이 전혀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매매 동향이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 선물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최초에 발현시켰던 주체가 매도를 일부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 이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 이제 코스닥 시장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코스닥이 좀 더 시장의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거래소 대비해서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반도체로 돌아서 반도체 투탑과 여타 종목들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 투탑은 조금 쉬어갈 구간에서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현상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오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죠? 네. 잠잠하던 소부장들이 그러니까 이게 3, 4% 오르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막 7%, 9%, 10%씩 올라가 뭔가 쌓여있던 게 콱 분출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런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과거에도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핑퐁 게임이 아니고 음. 투탑과 소부장의 핑퐁 게임이 많이 일어났던 과거 선례적 경험들을 많이 제가 판단해 보게 되면 네. 투탑이 쉴 때는 소부장이 올라오고 또 소부장이 잠시 정체되어 있을 때는 또 투탑이 올라오고 이런 지수를 끌어올리고 좀 쉬고 끌어올리고 쉬는 과정에서 이 릴레이 게임을 하는 형태가 많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한솔케미칼의 소재단에서의 종목의 강세 현상 네. 그리고 최근 내에서 리노공업이 재부각되면서 이 검사장비 쪽에서의 주도적 역할에서의 시장 강세 현상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소부장단에서의 주도성 종목들은 이미 바닥을 탈출해서 새로운 형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빠른 종목들은. 그리고 투탑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투탑을 살 거냐 소재를 살 거냐라고 우리가 그 고민 시점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하면 지금은 소부장이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고 투탑이냐 소부장으로 판단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이거는 투자 성향마다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안정적인 성향, 소부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투자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에게 자산을 주어지고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소부장이다. 소부장이다. 소부장에서도 소재.
소재는 왜냐하면 네. D램 가격의 변화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재단에서는 반도체는 저기 재고와 출하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재고 부분이 많이 줄고 있고 출하가 이제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뉴스를 보게 되면 D램 가격이 연초 대비 20% 그리고 최근에 2분기 들어서도 10몇 프로 올라가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불 초반대, 2불 중반대 요 가격이어서 아직까지는 뭐 3불 그러니까 4.3불이 최고점인데 2불 중반 이상을 만들어 가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 이익이 극대화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약간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으나 네. 전체적으로 D램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고요. 좋아요. 소부장인데 네.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푸톱과 종합반도체와 소부장인데 네. 소부장에서 근데 소부장이라고 계속 하시지 않고 소재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부품 장비단보다는 소재단이 먼저 움직인다.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네. 제가 알고 있는 예. 내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의 스펙트럼을 넓게 한 5년치의 흐름을 한번 딱 보시면 네. 소재주가 굉장히 강했던 게 아마 21년도 국산화 성공되면서부터 이때 한솔케미칼, 그렇죠. 동진세미컴, 일본에서 그때 소울프레임 문제 있을 때. 네네. 네. 이 종목들이 아마 21년 뭐 20년 이 전후에서 일본과 그 노이즈가 있었을 때 네. 주가가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이제 그 부품단에서의 종목이 일부 이제 부품단은 크게 없기 때문에 부품단의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으로 넘어와서 장비단, 그러니까 검사 장비 또는 뭐 TC본더형 이 한미 반도체 이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 흐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럼 다시 리사이클링 되어져서 소재로 넘어가는 이 흐름의 소재, 부품, 장비 이 흐름들이 진행되어지는 주가의 소부장단에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네. 때문에 현재는 반도체 그 주기 산업에 맞추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소재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합니다. 한솔케미칼, 원익 머티리얼스. 여기 이제 TCK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루에 한 8, 9만 주 네. 되는 종목인데 주가가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네, 합니다. 네. 흑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세정 세척하는 그 TCK 얘기도 많이 하대요. 지금. 네. 그래서 TCK 같은 종목도 기관 선호주이면서 움직임 자체가 네. 탄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소재단의 종목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요. 뭐 이런- 솔브레인, 동진세미케 이런 유들이고. 네. 그러면 기판 쪽 같은 경우는 뭐 이스페타시스나 심텍이나 이거는 소재는 아니죠. 이건 부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판 쪽, 네. PCB 쪽은 주가가 움직일 때 전기전자단에서의 흐름과 동일시하게 궤적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2021년, 20년도, 21년도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연상시켜 드리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7, 8, 9월 지수가 횡보하다가 10월부터 하이닉스가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을 끌고 갔죠. 두 번째가 12월 24일에 LG전자가 상한가를 치면서 이때 전기전자가 오면서 PCB 관련 종목들이 이때 동일시하게 쫙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전기전자 아니 그 부품단에서의 PCB라든가 이쪽 말씀하신 이스페사시스나 이쪽 종목의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전자단에서의 움직임이 날 수 있는 반도체 다음 순서로의 네. 판단을 하시는 게 네. 타이밍상으로 유적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특별히 이제 사실은 투탁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하루에 10% 오르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웬만해서는 그렇죠. 뭐 정말 무슨 이슈 나고 한 5% 이 정도까지는 오르지만 하이닉스는 그죠? 그렇죠. 소부장은 하루에 10%씩 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 소부장 소재 같은 경우를 지금 사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때를 기다려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조정은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조정은 시장에서 크게 오지 않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네. 일단 엔터 키치고. 엔터키 치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 어떠할까라는 게 야, 현재 시장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막이 나왔네. 먼저 엔터키를 누른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손절 라인을 고민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강 시장이 그런 거죠, 그죠? 맞습니다. 아침에 오후에 사이즈 하면 더 올라 있고. 네. 아침에 잠깐 9시에서 9시 20분까지 일시적인 흔들림이 나고 그다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는 형태. 최근의 흐름들은 이제 전강 후약이 아침에 반짝했다가 뒤에 밀리고 네.
그 대체고려에서도 올랐다가 본장에 빠져버리고 대선 전까지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번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 그죠? 살까 하다 사면 고점이 나오는 게 보통 강세장이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 일단 몸을 맡기고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공격적 아닙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제가 이런 형태의 시장을 몇 번 놓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과거 시행착오를 되돌아보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장세는 일단 가치 유동성에 휩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령 단기적으로 물리더라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터키 누르고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니 뭐 어쨌든 또 미국의 상무장관도 그렇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 보조금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고민들은 좀 이 품목 관세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도 조금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일단 엔터키를 치라니까 할 말이 없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관심 가질 그 종목까지 기업까지 대충 언급을 하신 거죠 지금? 네, 아까 한솔케미칼 TSK 정도가 소재단에서의 가장 유력한 종목이고요. 네. 후공정단에서 리노공업은 가장 선도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늘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 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